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영상을 두 개를 먼저 찍었어요. 근데 이 마이크를 연결을 잘못해가지고 영상 하나를 첫 번째 걸 음성이 없이 날려먹고 두 번째 것도 지금 음성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저 혼자서 계속 떠든 게 다 날아가고 지금 세 번째 영상이 됩니다. 근데 괜찮아요. 저는 이걸 하고 싶은 상태이고 지금 저는 연습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단어를 어떻게 외울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져주셨죠. 한 20일 전쯤에 던져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별로. 어떻게 외울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봤고 그냥 생각 안 하고 모든 것들을 이뤄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해드릴게요. 근데 너무 복합적인 부분들이 들어가고 그 복합적인 부분들에서 많이 빼도 이 정도가 들어갈 것 같아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단어 외우기를 원하면 단어를 외울 수 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물어보시겠죠. 아니, 원하는데요? 아니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다들 돈을 벌고 싶다고 하지만 정말 돈을 벌고 싶은 사람 거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돈 벌고 싶다는 얘기 어디서 들으셨어요? 술자리에서 돈 벌고 싶다라는 그런 막 이렇게 좀 속에 있는 소리를 했어요, 누군가가. 그럼 그건 굉장한 모순인 게 돈을 벌고 싶으면 지금 술자리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돈을 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 드릴을 사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드릴을 사는 이유는 드릴로 구멍에 벽을 뚫고 그 위에 선반을 얹어서 방을 장식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드릴을 사고 싶어서 드릴을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고 싶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쓰고 싶어서 돈을 버는 거죠. 네. 당연한 거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 더 들어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드릴을 사는 사람들은 많아요. 왜? 이 인과가 정확히 머릿속에 그려진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봐왔던 벽이 있고 방이 있고 그 벽 위에 선반을 뭘 살지를 이미 생각을 해놨고 선반 위에 뭐가 올라갈지를 이미 다 그려놨기 때문에 그게 그 자리에 없어도 그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돈을 벌고 싶은데 이 돈에 대한 정확한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버는 거예요. 그 돈을 벌고 싶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드릴을 장식할 방이 있고 드릴을 위한 쇼룸이 있는 숫자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정말 수전노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돈이 좋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돈 벌기가 쉽지가 않아요. 돈을 쓰기가 쉽죠. 당연히. 그게 함정인 거예요. 항상. 그 다음 나 의식은 돈을 벌고 싶은데 하지만 나 무의식은 돈을 벌고 싶지 않다가 이 상황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 모든 게. 돈을 버는 거 쓰는 것보다 힘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에 그럼 단어를 어떻게 외우냐? 저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사실은. 여유가 있는 이유는 제가 여유를 가지고 내지는 여유가 있을 만큼의 상황에서 제 시간의 가치를 올려서 저는 적은 시간을 써도 많은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지는 저는 여유가 먼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내지는 저는 돈이 먼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서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반복을 했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결론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안 되는 일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럼 저는 뭘 하느냐? 저는 지금 아이가 오늘 117일이 됐어요. 117일을 살았는데 이 세상에 나와서 저는 아이가 70일 정도 될 때까지 아내는 분유 만들어 먹이고 분유 만드는 것도 제가 했어요. 심지어는 아내는 분유를 먹이고 젖을 먹이고 아이 트름시키고 아이 재우고 이 세 개만 딱 했어요. 제가 나머진 다 했어요. 아내 요리해서 다 먹여주고 심지어 먹여줬어요. 가서 그릇째 가져가서 이렇게 숟가락 다 떠먹였어요. 그리고 젖병 소독, 설거지, 요리, 설거지 뭐 집 청소, 빨래, 아이 샤워, 목욕시키고 뭐 다 크림 발라주고 뭐 기저귀 갈고 다 했어요. 제가 똥 치우고 똥 닦아주고 다 하나도 안 빼고 다 했어요. 근데 이제야 시간이 좀 나서 얼마 전부터 이제 설거지하고 그다음에 젖병 소독하면서 넷플릭스를 보는 게 가능하구나라는 걸 깨닫고 넷플릭스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중에서 제가 좋아하게 된 쇼가 하나가 뭐냐면은 너의 모든 것이라는 넷플릭스 쇼예요. 거기 나오는 남자 주인공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아, 나 이거 목소리 따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뭘 하고 있냐면은 대강 보름 전부터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즌 1의 1화만 처음부터 보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 포함 모든 액터, 액트리스가 다 하는 말을 다 따라해요. 그냥 들리는 족족 따라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계속 따라한다가 되죠. 그죠? 했죠? 정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대충 들으면은 다 이해는 되는데 정확히 그 단어 뜻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아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그걸 알고 싶어지는 게 두 번째인 거예요. 내가 알고 싶냐? 아니면 내가 알고 싶냐?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나는 이걸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건 의식이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알고 싶냐? 무의식이 그걸 무의식적으로 알고 싶어 하냐? 그럼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계속 반복을 하면 의식이 알고 싶어 했던 것을 무의식도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톰 소여가 페인트를 벽에다 칠하니까 계속해서 재밌게 칠하니까 아이들이 궁금해하잖아요. 무의식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하나가 아니에요, 절대. 그리고 둘이 일치되지 않으면 지속되지 않아요. 자, 그렇게 해서 어느 상황까지 가냐? 나는 이걸 이제 하고 싶어. 더 알고 싶고, 더 잘하고 싶어. 라는 상황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의지력의 소모가 없습니다. 의지력은 소모품이에요. 하루에 일어날 때 갖고 일어나서 소모하면서 이게 다 소모되면 그 다음부터는 생산적인 행동을 못해요, 사람은. 근데 이 시점부터는 이걸 해도 무한동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보면 정드는 이유라고 써놨는데 이런 게 그런 거죠. 사내 커플이나 동아리 커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정말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할 만한 사람이라서 그랬냐 아니면 상황이라서 그랬냐 그럼 저는 무조건 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보니까 정들고 계속 보니까 궁금하고 궁금한 거를 내가 알아가다 보니까 그 행동에 대한 증명이 되고 의식이 아, 너 얘 좋아하니까 얘 계속 알아가고 있구나. 그러면 서로 설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귀게 되고 근데 그런 게 나중엔 풀리죠, 마법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작은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키워가야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 난이도를 점점 올려가야 돼요. 처음에 1 난이도짜리를 했을 때도 힘들었던 사람이 2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 1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이 자리를 조금 하다가 더 숫자가 늘어나면 3이 되고 4가 되고 그러다 보면 로켓 만드세요 하면 로켓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로켓 만들면 안 돼요, 절대. 왜? 풀스피드로 달린다고 해도 바퀴가 헛돌겠죠, 제자리에서. 그리고 풀스피드로 달릴 수조차 없죠. 그럴 만한 근육이 없는데, 애초에. 난이도를 감당해낼. 자, 그럼 단어를 외우기가 싫은 이유는 뭐냐? 단어를 외우기를 싫은 이유는 단어를 외우기가 싫기 때문이에요, 단순히도 정말. 근데 왜 싫냐 하면은, 제가 볼 땐 이거예요. 하나의 이유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이거 첨언을 여기다 하자면은,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가장 쉬운 일을 한다. 이게 인간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하고 싶은 일, 즉 재밌는 일이에요. 바꾸겠습니다. 사람은 재밌는 일, 가장 쉬운 일, 이 둘 중 하나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둘 중 하나를 할 때는 어, 의지력 소모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재밌는 건 그거예요. 재밌는 일과 가장 쉬운 일. 그러면 우리가 가장 재밌는 일과 가장 쉬운 일을 다 없애버리잖아요, 삶에서. 그러면 공부가 재밌어질 거예요.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가둬놓고 계속 때려요. 근데 이 사람이 공부할 때는 안 때려요. 그럼 공부가 재밌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은 뭐냐면은 세상에 재밌는 일이 너무 많아서 다른 걸 하기가 싫은 거예요. 네. 도파민 디톡스나 뭐 이런 것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거 맞아요, 진짜로. 자, 다른 할 것들이 너무 많다. 이것도 문제점인 거죠. 왜? A, B, C, D, E를 해야 한다. 해야 한다는 것은 의지력을 소모를 해요. 그것을 할 때만 소모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안 할 때도 심지어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이자값을 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A를 하고 있는데 B, C, D, E 때문에 집중을 못하는 거고 B를 해야 되는데 A, C, D, E 때문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흔한 케이스예요. 너무 너무 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지금 가진 어떤 난이도를 쳐낼 수 있는 능력이 10%예요.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근데 예를 들어서 A라는 태스크에 들어가는 이걸 할 때 들어가는 양이 아니라 이렇게 해볼게요. 안 하고 있어도 그걸 해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이 아이에게 전가되는 게 2%라고 칠게요. 그럼 이 2%가 갉아먹어서 8%밖에 못 하잖아요. 이 아이가 A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미 10%를 다 써버려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된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돼요. 이거 정말 많이 봐요, 제가. 아이들 이제 문법 강의할 때, 그럴 때 아이들 보면은 진짜 공부를 안 하는데 공부를 안 하는데도 공부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것도 못 해요. 그땐 이해를 못 했죠. 근데 뇌 공부랑 이런 것들을 하고 나니까 이제 완전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해야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이자만 내다가. 근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중2 때 어떤 아이 하나를 만나요. 근데 이 아이가 이런 상황에 노출돼 가지고는 계속 아무것도 못 했어요. 근데 이 아이를 만나면은 예를 들어서 시험을 제가 정말 간단하게 좀 어떤 비유를 사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2 2학기 때 허들 넘기 시험을 봐요. 3개월 후에.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항상 이런 식이에요. 아이를 만났는데 아이가 당장 이 허들 넘기 시험을 봐야 되는데 휠체어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다리 근육이 없어요. 아예 걷질 못해요. 이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 아이를 허들 넘게 만들 수 있나요? 하죠, 당연히. 어떻게? 이 아이가 강해지게 만들 시간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허들을 넘을 만한 휠체어를 만들어준다. 예상 문제 싸그리다 뽑고 다 외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모든 지식은 이전의 지식 위에 올라서거든요. 이전의 지식이 없으면은 그냥 암기한 지식은 사라져요. 자연스럽게 무너져요. 그게 항상 문제점인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연도 휠체어는 누가 만들어주죠? 다다음 연도는요? 그럼 나중에는 이제 휠체어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러니까 휠체어 만들기 장인이 다 사라져요, 나중에. 왜? 더 대단한 휠체어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져요, 점점. 그럼 어느 순간까지 가느냐? 이제 회사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영어로 면접을 봐요. 그럼 그 휠체어는 누가 만들어줘요? 못 만들어요. 그럼 여기에서 못 길렀던 다리 근육을 외국에 나가서 이제 어학연수 간다고 해서 가서 하는데 잘 안 되죠. 그래도. 구조적인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요. 자, 하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무것도 못한 상황인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 다 소모가 돼서 이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선생님 근데 제 아이는 하는데요. 하겠죠. 하라니까 하죠. 어떻게? 오토파일럿 모드. 의식을 꺼버리고 무의식이 대충대충 해요. 틀린 거 계속 틀려요. 오토파일럿 모드가 나오는데 이거 정말 흔하게 보는 케이스예요. 제가 문법 강의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대충 보여요, 이런 게. 얘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대답 같은 거를 계속 얘가 대충 대답하는 게 맞는 것처럼 해서 계속해서 같이 한번 놀아줘요. 그러면은 대답 잘해요. 근데 진짜 얘가 알고 있냐? 그럼 아니요, 하나도 몰라요. 근데 대충 요렇게 대답하면은 맞는 것 같아. 하면 된다, 된다. 맞네, 맞네. 그러면서 의식적으로 생각을 안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그냥 대충 얘기하고 대답하는 척을 하고 이러니까 실력이 안 늘어요. 인간은 한 번에 한 개의 의식적인 행동만 하게 설계가 돼 있어요. 만약에 두 개가 된다고 하면은 그건 인간이 아닌 겁니다. 네, 신인류예요, 그거는. 뇌과학에서도 그렇게 보고하세요. 그러면은 되게 많은 돈 받고 연구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건 간에 의식은 그럼 뭐함? 그럼 아무도 모르죠. 의식은 진짜로 떠돌아요, 여기저기. 이 생각 잠깐 하다, 저 생각 잠깐 하다가. 손으로 책상을 이렇게 만지는 행동에 의식을 소모하게 됐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떠돌아요. 네, 이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수업이 끝날 시간 정도가 되면 의식은 거기에 가 있어요. 시계만 봐요, 그때부터. 조금 조금씩. 시계를 보다가 수업이 끝나면 바로 도망가요. 어디로? 게임. 유사성취감. 게임을 할 때는 적어도 이 이자는 안 내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게임이 처음에는 재밌어요. 4단계가 있는데 게임 중독에. 처음에는 재밌어요, 정말. 근데 몸 외부에서 몸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은 역치값을 가져요. 같은 동량의 즐거움을 위해서 더 많은 양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재밌었던 게임이 재미가 없어지고 더 자극적인 걸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찾게 되는데 그것만 찾으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있죠. 게임이 자극적인 걸 찾게 될수록 더 재밌는 게 생겼으니까 비교적 덜 재밌는 거는 더 덜 재밌어져요. 더 하기 싫어져요. 공부는
더 하기 싫어져요. 아이들이 처음에 할 수 있는 능력이 10%였는데 이게 점점 떨어지죠. 그리고 그에 반해서 난이도와 거기에 따른 이자 값들은 계속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해야 될 게 더 늘어요. A, B, C, D, E, F, G도. 근데 얘는 처음 시작하니까 8까지 올라가요. 16 막 이렇게 찍는 거예요. 나중에는 감당 안 돼요. 네, 그런 상황 옵니다. 그래서 그럼 저는 이제 단어 어떻게 배울 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얘기 세 번째 하죠. 그죠? 저는 지금 그 사이트에서 이렇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드라마를 계속 보다 보니까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니까 궁금해요. 저는 배우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넷플릭스 U 서브타이틀이라고 쳐요. 서브타이틀 이런 자막이 나오거든요. 다 있어요. 세상에 찾아보면은. 그럼 1번 제가 맨날 보는 1번 서브타이틀을 받아서 열려면은 안 열려요. 안 열려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txt 파일로 바꿔요. 확장자를. 그럼 열려요. 몰랐죠. 저도 찾아보면 돼요. 금방 찾아요.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저는 이거 읽었었거든요. 다. 근데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 찾아볼게요. be ogled라고 돼 있는데 그럼 오글이 뭐야? 모른다고 생각을 해봐요. 저는 알았지만. 그러면은 이거를 알고 싶어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는 이미. 그죠? 그러면 이 오글을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원래 있던 두 가지 습관 사이에 하나씩 넣을 거예요. 저는 배운 게 있어요. 아무리 모르는 문장이라도 50번 말하면 그 문장은 제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다? 50번을 말을 안 한다. 그럼 50번을 말할 수 있는 과정만 설계하면 되는 거예요. 전 설계했어요. 어떻게? 앉는다와 일어선다라는 원래 항상 하는 제가 자리에 앉아서 일한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딴 데 간다. 이 두 가지 행동 사이 내지는 앞 뒤에다가 새로운 습관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습관. 앉기 전에 문장벽에 가서 아무 문장이나 소리내서 한번 읽는다. 단어를 정하고 그 단어에 해당하는 내가 언젠가 쓸지도 모르는 문장을 하나를 만든 다음에 두 개의 벽, 한 개씩만 볼 수 있는 벽에다가 놔서 간섭이 없게 만든 다음에 이 문장을 저는 앉기 전에 가서 읽을 거예요. 그럼 I'm not here to ogle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는 해변에서 이런 문장을 쓸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잖아요. 뭐 누드비치나 이런 데 갔는데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앉아서 일하다가 일어서요. 그럼 딴 자리에 가기 전에 문장벽이 아닌 단어벽을 보고 거기에 있는 랜덤한 단어, 문장벽 단어벽이 포스트잇 여러 개 붙여놓을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랜덤한 단어를 하나 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문장벽에 있는 문장을 안 보고 뇌에서 입으로 뇌에서 입의 방향으로 출력해내는 거예요. 이게 50번이 이루어지면은 그러면은 저는 이 문장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잊어먹고 싶어도 못 잊어먹어요. 그때부터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을 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도 이렇게 됐으니까 라고 말해서 시켰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걸 할까요? 아니요. 왜 안 하죠? 왜 안 하냐면요. 힘드니까. 이걸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거예요. 결과적으로 단어를 어떻게 외울까요? 라고 물어보셔도 제가 말씀드려봤자 할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높은 확률로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로켓을 만드세요. 단어를 외우려면 그렇게 하면 누군가는 그걸 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그게 되겠죠. 근데 그게 진짜 방법일까? 그러면은 아니요. 그게 그 모두에게 맞는 방법은 아닐 거란 얘기예요. 그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실제로. 네. 왜 이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그럼 전 전에 외국에 있을 때는 검이랑 얘기했어요. 방에 있을 때는. 방에 없을 때는 저는 저 자신에게 제가 말하지 못해서 답답했던 문장들을 찾아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문장을 종이에다 적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다음날 한 개의 문장, 10개의 문장을 만들고 한 개의 문장을 10명한테 말했어요. 즉 100번 말하는 거예요. 100번 말하는 거예요. 10개의 문장을 10번이니까. 그렇게 하려면 불가능해요, 절대. 그래서 저녁 식사 한 3, 4끼씩 먹었어요. 이 그룹이랑 먹고 저 그룹이랑 먹고 그러면서 한 얘기 하고 딴 사람한테 하고 막 이러면서.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영어를 하고 싶었으니까. 그럼 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저처럼 한 사람 없는데요. 왜 못했죠? 그 사람들은 저처럼 영어를 하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인간은 하고 싶으면 하는데
하고 싶어하는 방법을 잊어버려요. 왜? 여유가 없어요. 스스로 뭘 원하는 능력을 말살시켜요. 교육에서.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땐 변별력이 문제예요. 교육은 좋은 건데 변별력을 맞춰서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장기적인 가능성을 담보로 단기적인 해결책을 사요. 구매를 해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유가 중요해요. 진짜로. 저는 여기에 올인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진짜 원하는 걸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을 때는 슬레이 더 스파이어라는 게임을 한 사람이 있으면 저는 확실히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이 게임은 카드 게임이에요. 카드 배틀인데 제가 카드를 내는 거예요. 그 카드는 랜덤으로 제 손에 주어지는데 그 랜덤한 카드가 주어지는 건 어떤 게 주어질지는 그 카드의 전체 숫자는 제가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많은 카드를 갖고 있으면 그 카드 전체 량 중에 랜덤으로 제 손에 몇 개가 들어오겠죠. 근데 이 게임을 할 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카드가 더 많으면 이길 줄 알아요. 그래서 카드를 계속 사요. 계속 구해요. 카드 주머니가 계속 늘어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좋지 않은 카드들이 자꾸 나와서 좋은 카드들을 밀어내니까 지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잘 깨닫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정말 좋은 카드만 가져요. 그러면 그 카드의 시너지가 나와요. 그러면 효율이 나오니까 이기겠죠? 근데 이게 인생이랑 같아요. 진짜 가치가 있는 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것이 된 가치가 있는 것들이 합쳐져서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농부의 아이로 자라면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 코딩에 관심이 생겼어요. 하고 싶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코딩을 배웠어요. 그러고 나서 프로그래머가 됐는데 나중에 농촌으로 돌아왔는데 농사를 다시 해볼까 했는데 너무 쉬운 거죠. 그때부터는. 나 농사는 원래 아는데. 근데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기가 싫고 아니 이거 기계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인력을 최소화하고 농장을 최대화했어요. 그런 식으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중간에 공무원 시험 공부하고 내지는 뭐 그림도 좀 해야겠다 해서 그림하고 피아노를 쳐야 그 대학 가는데 피아노 치고 근데 그거를 자기가 진짜로 하고 싶어서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거를 부모가 시켜서 했어요. 난 하기 싫은데. 그러면은 이 사람은 두 가지를 잃어버리는데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고 무언가를 원하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제가 아이들 볼 때 되게 좀 많은 부분이 이거예요. 아이들이 원하는 게 없어요. 넌 뭐가 되고 싶어? 이런 거 물어보면 없어요, 그게. 의사, 변호사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의사, 변호사 되고 싶다 그러죠? 무슨 상황인지 아세요? 뭐 갖고 싶어? 저 드릴 갖고 싶어요. 그 위에 뭐가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못 하는 상태에서 드릴을 갖고 싶대요. 왜? 엄마 아빠가 드릴이 좋다 그랬으니까. 이게 대다수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다수가 이래요. 예, 대다수라고 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다수라고 할게요. 근데 대다수라고 해도 될 정도로 다 그래요. 진짜 원하는 게 없어요.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은 유튜버 되고 싶대요. 그럼 유튜브를 영상을 찍어서 올려 오늘부터. 그럼 유튜버야. 그러면은 커서 할 거래요. 이거는 지금 꿈을 미루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것도 되게 위험해요. 제가 볼 땐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한 유튜브를 하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원하는 걸 원하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계속해서. 되게 큰 문제예요. 그리고 또 이게 시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자면은 이것도 이제 오늘 아이들이랑 수업을 하다가 아이들한테 돈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좀 듣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물어봤는데 한 시간에 얼마를 벌고 싶냐 그랬더니 한 명은 10만 원 벌고 싶대요. 다른 한 명은 100만 원 벌고 싶대요. 그럼 저는 물어봤죠.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해서 100만 원 벌 건데 한 시간에 무슨 일을 해서 10만 원 벌 건데 그랬더니 회사 갈 거래요. 좋은 회사 갈 거래요. 근데 제가 회사를 차리고 어떤 사람을 100만 원을 한 시간에 주면서 쓸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가 그 사람을 한 달 내내 쓸 것 같지는 않거든요. 한 번 정도 써서 100만 원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도 그건 회사가 아니잖아요. 어쨌건 간에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어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했을 만한 행동들을 다 계산을 해보고
그 행동을 하면서 살아버리면 돼요. 네. 그게 되게 간단한 방법이거든요. 또 하나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인데 이건 좀 주제랑 어긋나지만 그냥 말을 하자면은 시간은 돈이에요, 말 그대로. 두 개는 같은 물질이고 두 개의 다른 그릇에 각각 담겨 있는데 이쪽 그릇에 담으면 돈이 되고 이쪽 그릇에 담으면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한 가지 부분이 있죠. 그러면은 똑같은 양으로 동량으로 유지돼야 될 텐데 그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시간이랑 적은 돈을 거래해요. 그럼 이 사람은 가치라고 할게요. 이 두 가지의 공배수를 저희는 공통분모를 가치라고 잡겠습니다. 돈도 가치고 시간도 가치인데 근데 형태가 다르다. 빚어낸 형태가 다르고 담겨있는 그릇이 다르다. 근데 시간이라는 가치를 돈으로라는 가치로 바꿔내면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돈이라는 가치를 시간이라는 가치로 바꿔내면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되게.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가질 수밖에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냐 이 얘기를 할 때 가질 수밖에 없는 걸 먼저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시간을 가지거든요. 처음부터 가진 건. 그걸 돈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돈에는 사람들의 시간이 쥐어 짜져서 들어간 게 그게 돈인 거예요. 약속인 것일 뿐이고 그냥.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자꾸 잘못된 생각을 해서 자기 한 시간의 값을 잘못 정해요. 어떻게 정하죠? 계속 학교에서 경쟁적인 것만 배우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돈의 액수는 내 근처에서 누군가가 내 나이대에 누군가가 버는 돈의 액수보다 조금 높아야 돼요. 그게 꿈이 되는 거예요. 잘못 정했어요. 200 몇만 원이나 되겠죠, 그러면은 대충. 400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 벌 거잖아요. 400을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400을 원하진 않아요. 제가 볼 때. 왜? 그것 또한 마찬가지. 400을 원하면 400을 원하는 만큼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절대. 그래서 초봉 한 200 몇 정도 받고 어디 들어가서 일을 해요. 여기서 무슨 잘못을 하냐? 자기에게 없는 돈을 사용해요. 3,500만 원짜리 차를 할부로 사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사람이 할부를 갚기까지는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냐면 다음 달에 내가 이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이 분명히 나오게 만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몇 년 하겠죠. 1, 2년 하겠죠. 근데 이렇게 1, 2년을 하면은 벼룩도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인 게 정확한 비유인 게 벼룩이 2m를 점프할 수 있다고 하는데 벼룩이 빨대를 한번 통과하면 빨대 높이만큼밖에 점프를 못 한대요. 네, 길들여져요, 그렇게. 그래서 첫 번째 실수는 자기 한 시간의 값을 잘못 정했다. 그리고 그걸 바꿔낼 수 있어요. 언제든지. 더러워서 때려쳐야지, 더 좋은 거 해야지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상황으로 자신을 몰아버려요. 빚을 져요, 누군가한테. 만약에 세상에 대출이라는 시스템이 없으면 사람들은 원하는 모든 걸 다 가질 수도 있어요. 어쩌면 왜? 사람은 원하면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성장 동력을 돈을 빌려주면서 대출을 받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갖지 않은 돈으로 그것을 사는 순간에 이 사람들은 많은 걸 잃게 돼요. 그래서 저는 대출 받아서 산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살면서. 다 현금으로 샀어요. 차도 마찬가지. 그런 식인데 이거 돈이랑 시간이랑 이거예요. 삼성까지 제가 걸어가면 4시간 걸리겠죠. 근데 삼성까지 버스 타면 1시간 걸리겠죠. 그 버스비 천몇 원으로 저는 3시간을 번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에서 가치 판단을 해야 돼요. 3시간은 1,500원이라고 할까요? 모르겠네요, 얼마인지. 이것은 가치가 있는가? 네, 가치 있죠. 왜? 이게 가치인지 안 가치인지는 어떻게 판단할 건데요? 이걸 판단하려면은 자기 내 1시간은 얼마인가?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저는 7만 원이에요. 전 제 1시간에 7만 원이 안 들어오면 전 일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가격은 두 번 만들어져요, 세상에서. 가격은 첫 번째, 호가. 제가 부르는 거예요, 가격을. 그 다음에 실구매. 이렇게 해서 내가 정하고, 실구매가 이루어졌냐? 구매자가 정하고. 내가 7만 원을 불렀을 때 누가 7만 원에 사면 그때부터 그게 진짜 가격인 거예요. 네. 저는 7만 원이에요. 1시간에.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3시간, 1,500원에 3시간을 샀어요. 그럼 가치가 있는가? 가치가 있죠. 3시간이면 21만 원을 내가 내야 되는 건데 1,500원밖에 안 냈잖아요. 그럼 해야죠.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런 것도 있죠. 제가 2015년도에 2016년도인가? 16년 9월에 아이폰 7을 100만 원에 구매. 그러면은 이런 구매를 할 때 가격이라는 걸 되게 단편적으로 보면 안 돼요. 이게 얼마인지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사용 가치와 시간, 실제적인 뭐 이런 것들 다 따져봤을 때 적어도 이 정도의 단서는 갖고 있어야 돼요. 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잠시만요. 이걸 셀 수 있나? 데이 카운트라고 치면 나올까? 그러면 나오겠죠. 언제 스타트 했는지. 2019년도일 거예요. 아마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2009년도? 2016년도 9월 9월 1일이라고 칠게요. 그때부터 오늘까지면은 며칠이죠? 1963일이잖아요. 그러면은 100만 원을 1963으로 나눠야 되죠. 그럼 536.7687원이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애플이라는 회사에다가 애플이라는 회사에 정기 구독료 1일 500원, 536원을 얼마나죠? 64개월. 64개월 동안 꼬박 지불. 이거거든요. 하루에 500원씩 내는 거 이거 되게 큰 거예요. 근데 64개월 동안 낸 거예요. 이 100만 원 되게 비싼 돈이에요, 사실. 이 정도의 단서는 가지고 돈을 생각을 해야 돼요. 돈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서 솔직히 이 영상 만들고 누구한테도 공유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퍼블릭으로 놔둘 건데 보시는 분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보시는 분은 안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영상 하나 만들어 놓고 누군가가 이 비슷한 질문을 던지면 저는 그냥 링크 하나 던져주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단어를 어떻게 외울 것인가라는 질문에. 단어를 어떻게 외울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드리자면은 단어를 외우고 싶어 한다. 라는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 스스로가 단어를 외우고 싶게 만들기 위해서. 제 뒷벽과 제 옆벽에는 슬슬 포스트잇들이 붙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할 거고. 네,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